전화로 뭐 X로만 그때 진짜 좀 미친 줄 알았어요. 좀 한 푼 없이 올라와가지고 다 합치면은 월에 한 8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는 이만한 게 없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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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정도 되셨어요? 이제 한 1년 반 조금 넘어가고 있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부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좀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뭐 장교로 이제 군대에 조금 있었다가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회사로 빵으로 유명한 회사에 또 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기 육가공 쪽 회사에서 있으면서 네, 그렇게 회사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. 왜 그만두시고 하시게 되신 거예요? 좀 돈이 많이 벌고 싶었고 회사 또 오래 다니면은 좀 제가 매너리즘이 좀 심한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한 번 빠지면은 좀 한없이 나태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퇴근하고 저 돌아볼 때마다 야, 너 이러다 인생 날아가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네, 좀 박차고 한번 나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좀 나왔습니다. 지금 후회는 딱히 안 하시는 중이신가요? 처음에 후회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월급이 딱 끊기다 보니까 한 4달 정도 동안은 제가 수입이 없는 수준 아니고 마이너스 막 3, 4, 500씩 매달마다 까졌었어요. 그때가 가장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돈을 못 벌어서. 다른 것들도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. 어떤 것 좀 하셨어요? 제가 주식했었는데 그때 책을 좀 많이 봤었어요. 제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좀 매매 일지 같은 건데 매일마다 기록하면서 네, 주식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유튜브를 잠깐 했었어요. 지금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네. 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? 아, 주식 해보셨죠? 이제 조금만. 네. 네네. 새벽 한 2시, 3시까지 매일마다 차트 한 2, 300개씩 보고 잠들고 해서 한 1, 2년 했더니 좀 피폐해지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접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 정말 좀 한 푼 없이 올라와가지고 네, 여기 와서 좀 맨땅에 헤딩 많이 했습니다. 대표님 차는 요즘 언제 사신 거예요? 원래 타고 있던 거를 팔고 아, 새 차 사시는 거네요? 중고차 샀습니다. 새 차 살려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. 와, 대표님 제네시스 대표님, 지금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걸까요?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랑 강의업, 광고 대행사 이렇게 3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되세요? 다 합치면은 월에 한 8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순수익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? 한 1, 2천만 원 조금 네, 되는 것 같습니다. 구매 대행이 정확하게 좀 어떤 걸까요? 외국에 있는 물건을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일을 도와주는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수요가 있나요?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쇼핑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내 판매자들이 잘 취급하기 어려워하는 물건들 결국은 해외에서 이렇게 구매대행 직구를 도와주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구매하시는 수요가 좀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대표님처럼 물건 사는 거 전혀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렇다고 봐요. 네, 제 주변에도 쇼핑 좀 싫어하는 남자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잘 하시더라고요. 저도 좋아하지 않았고. 대표님은 쇼핑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구매 대행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? 유튜브 1년 반 동안 제가 일주일에 시간을 한 40시간 썼어요. 영상 2개 만들기 위해서. 1년 동안 유튜브로 번 돈이 8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. 애드센스로. 그 안타까움을 보고 있던 사업하는 지인이 구매 대행 해보세요. 이거 돈 빨리 법니다. 해가지고 그냥 해볼까? 하다가 결국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. 그래서 빨리 버셨어요? 못 벌었죠. 한 4달? 5달 동안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각성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저대로 퇴직금 빡빡 끌고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구매대행 사업 좀 한다는 분들 강의 같은 거 신청해서 다 들어보고 잠 안 자고 똑같이 했죠. 아침 8시 나와가지고 새벽 1, 2시까지 한 주 7일로 한 6개월 한 것 같아요. 내가 올렸던 물건들이 뭐가 잘못됐나 하나씩 다 뜯어봤어요. 상품명, 카테고리, 설정하는 가격 살펴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됐다 적용을 했더니 각성한 첫 달에 매출 1,500인가 2천만 원 바로 좀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언젠가는 한 1억 정도는 벌고 싶은데 불과 1년 반 전에 저만 해도 제가 상상 못했던 금액이에요. 지금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떠실 것 같아요? 저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의 전반적인 시장 크기 자체는 계속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의 한계도 있고 상품들의 한계도 있고 의외로 또 국내 구매자분들께서 해외 물건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. 와, 사무실이 엄청 넓네요. 월세는 얼마 정도 해요? 월에 60만 원. 네, 60만 원이고 관리비 한 2,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
네가 하고 싶은 거 반대로만 아니라 노력하면 힘든 시간은 지나가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 시간은 그 순간에 멈춰 있다. 출근하면 이거 한번 보고 이제 이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. 제 하루 루틴을 말씀을 드리면은 오전 같은 경우는 수강생 대표님들 피드백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. 오후 시간, 그 시간대에는 제가 이제 마케팅 대행사 준비하는 거 블로그 좀 많이 일을 하고 있고 4시에서 5시부터 2시간 동안 저녁 먹기 전까지 혹은 저녁 먹고 나서 2시간 정도는 그때 이제 구매 대행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오전에 구매 대행 업무를 꼭 하는 거 하나 있어요. 소싱 알바 분이랑 업로드 알바 분, 그 두 분이 했던 업무들을 체크하면서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. 저희 소싱 했던 이제 옛날 상품들인데 상품을 소싱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올려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판매 가격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업로드 알바 분께서 업로드 할 수 있게 세팅을 합니다. 그럼 만약에 주로 추천하시는 분야 상품 같은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공구나 가구인 것 같아요.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. 크게 한 4단계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상품 소싱, 상품 업로드, 주문 처리, 그 다음 사후, 관리 정도 되겠네요. 네, 상품 소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팔릴 만한 물건을 찾는 과정, 그 찾은 물건을 가지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마켓에다가 말 그대로 상품을 업로드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주문을 하겠죠. 구매를 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주문 처리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구매 대행 사업자다 보니까 현지에는 배송을 대행해준 업체한테 물건을 보내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구매하신 고객께 전달을 하는 그 과정, 이 전반적인 과정이 네, 구매 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분명히 시작을 하시면은 주문이 안 들어올 때는 걱정이 없는데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은 월에 1,000만 원, 2,000만 원, 3,000만 원 매출이 뛰는 게 정말 금방 늘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돈만큼의 1.5배 내지 2배가 지금 보시는 이 오픈마켓에 정상 금액으로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무자본은 어렵고 돈은 그래도 한 2, 3천만 원 있어야지 그래도 좀 푸근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사무실 되게 특이해요. 마주볼까 싶기도 했는데 또 저희끼리 또 서로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네, 저희 셋도 의지가 좀 강한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계속 좀 목표들을 여기 칠판에다가 나열해놓고 계속 보면은 좀 의지가 좀 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리를 좀 이렇게 세팅하게 됐습니다. 실제 구매 대행에 쓰는 시간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? 제가 한두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하루에 1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아침에 눈 뜨고 잠들기 전까지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다 이것만 했어요. 그 과정까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좀 내려놓고 자기가 보내는 여가 활동들을 포기하냐? 그게 얼마나 그 시간까지를 단축시키는가에 대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대표님, 그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건 설명 페이지들이 중국어로 돼 있잖아요. 네. 이런 거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팔아야지 될까요? 네, 저도 이게 번역이나 혹은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지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 현지에는 도매 사이트 있죠. 여기서 이미 현재 판매자가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웬만한 좋은 정보들은 눈으로 느낄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. 이런 사진들을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가공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합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윈들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. 그리고 전문 용품들도 간간히 있어요. 뭐 공구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매하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어설프게 번역하는 것보다야 그냥 있는 사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라는 게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구매 대행 하시다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? 이 CS가 진짜 골 때립니다. 진짜. 한 번은 또 전화로 욕도 나올 때가 있고요. 이 일을 한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네, 이거 다 감안하고 한 거니까. 쉬운 일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는 감내하자 생각하고 네, 하고 있습니다. 직장 다닐 때랑 네. 지금 사업하실 때 주변 반응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? 일단 집에서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. 1년 하다 안 되면 집에 돌아와라. 좀 그런 말씀 제일 많이 하셨어요. 그런데 지금은 야 얘기 들었다 뭐 잘 되고 있다며 그런 말씀 같은 거 하시는 거 들으면 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나도 하고 싶다. 뭐 이거 리스크도 없고 솔직히 자본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와라.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포기를 시원하게 할 줄 아는 분들이 그래도 살아남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. 그래도 하루에 4-5시간은 짬짬이 낼 수 있어요. 이 시간을 3달에서 6개월 정도만 한다? 무조건 뭔가 된다라고 봅니다.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 단계를 아마 부단히 많이 거치실 거예요. 근데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뭐 하루나 이틀, 3일 이렇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네, 존버. 두 번째는 한번 깊게 파고들고 디깅이라 그러죠. 디깅할 때는 또 제대로 또 오래 해보셔라.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이 구매 대행 말고도 강의나 마케팅 대행도 하시잖아요. 저는 한 군데에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내 몸을 담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네, 문제가 생겼을 때
리스크를 온통 다 내가 안고 가야 된다. 또 직격타 맞았을 때 문제가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대한 좀 결이 다른 사업 분야로 좀 이제 뻗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들로 번 걸로 하여금 또 제가 뭔가 부동산을 하거나 지금 예전에 했던 주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또 리스크를 해지할 것 같고요. 약간 결이 다르지만 근간을 보면은 결국 다 뿌리가 같은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보통 다 말하잖아요. 뭐 사입이 없어가지고 재고 자산이 없다. 그래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뭐 리스크가 좀 적다 말하는데 가장 좋은 장점이자 이게 최대의 무기인 것 같아요.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는 이만한 게 없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.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갑자기 무작정 뭔가 도전하고 싶다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갑자기 퇴사가 막 말린다. 퇴사가 땡긴다. 이런다고 해서 절대로 퇴사하시지 말고 무조건 그 급여가 주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신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비로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강하게 권해드립니다.